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나흘간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예. 네. 연휴 기간에도 이제 이 정치권의 관심사는 역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였을 텐데요. 뭐 지역구나 유권자분들 만나 뵙고 목소리도 좀 들어보셨는지요? 예, 시장에도 가보고 또 크고 작은 모임들에 나가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살아있는 날 것의 반응을 그대로 다 들었는데 좋은 반응도 있고 뭐 불편한 반응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은 좀 전에 뉴스에서도 있었지만은 그 민생에 대한 특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하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농작물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지니까 네. 정말 이거는 견디기 어렵다. 정부가 농작물 물가는 잡더라도 농작물 가격은 어느 정도 지탱해 줘야 된다. 특히 이제 농림부라든가 이런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요청을 강하게 그렇게 했었고, 요 근래에 또 여야가 다 또 뜨거운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 당에 대해서는 당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지지자들이 많이 계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당이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빨리 봉합하고 수습하고 화합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제대로 좀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국정 뒷받침을 제대로 해서 윤 대통령 잘 되도록 정부가 성공하도록 여당의 역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국민들이 여당 걱정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은 저희 지지자들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빨리 이제 그동안에 지난 정부 때부터 사건들이 많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것 빨리 지난 정부 청산하고 그런 거 빨리 해결하라고 정권 바꿔줬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또 많이 계셨습니다. 네. 예. 팍팍한 이제 민생 현실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이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불만의 목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각 유권자의 입장에 따라서 목소리의 결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민생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금리 인상도 급격하니까 이자 부담도 많이 되고 또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주거 불안 이런 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진짜 큰 문제는 오히려 정부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전혀 보니까 대책도 없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정쟁에 몰두하고 여당은 권력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책 없이 왜 저렇게 좀 이렇게 정치가 정말 뭐 하는 거냐 이런 원망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좀 가슴이 아팠던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좀 정말 더 잘해라. 왜냐하면 당신들 한번 혼났으니까 더 잘해야 되고 거기다가 정부하고 여당이 저렇게 맨날 권력 싸움질이나 하고 하면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정말로 좀 제대로 회초리를 들고 좀 제대로 민생을 챙기는데 집중하도록 좀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대책을 세우는데 여야가 올인하고 그래서 싸울 건 싸우더라도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저는 오히려 대통령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민생을 챙기고 국정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는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야당도 거기에 왜 함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유권자들 뵈면서도 고개를 못 들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어떤 불신 불만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갈지가 이제 과제인데 지금 이제 정기국회 본격 가동을 다시 앞두고 여당은 일단 이제 지도부를 다시 이제 구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비대위를 출범을 했는데 예. 오늘 발표된 이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의 이제 면면을 보니까 예. 지역과 성별에 대한 안배는 좀 신경 썼다. 예. 이런 평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윤계 색깔이 상당히 좀 강하다. 예.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외부에서 초빙한 분들은 어떤 분은 민심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신 것 같고, 네. 또 어떤 분은 그 혁신의 목소리를 또 강하게 대변할 분으로 모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청년 세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분을 모신 것 같아요. 딱 그 모신 목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는 그 비대위원장하고 사무총장, 정책의장은 그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을 현역 의원으로 했는데 선수는 3선, 재선, 초선 이렇게 돼 있고, 친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당은 다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다 친윤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조금 적극적인 친윤, 덜 적극적인 친윤 그런 정도고요. 네. 정권 초기에 벌써 그 기사에는 뭐 비윤, 뭐 반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정권 말기에 가가지고 각자 도생하려고 뭐 그런 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말 뭐 하나도 보태거나 뺀 거 없이 다 친윤인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 뭐 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차이밖에 없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당 내에서 3선, 재선, 초선을 대표해서 선임된 비대위원들은 좀 평소에 적극적으로 국정운영 뒷받침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는 뭐 집권 당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당정이 호흡으로 움직여야 되고, 당이 적극적으로 정부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특히 지금 초기에 대통령실도 새로 개편하고, 정부 인사도 조금 삐그럽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이라도 딱 안정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도 그 전에 보면은 소위 이제 친문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도 그 전에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과 그리고 포용성이거든요.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찍었든 안 찍었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말 민생 그리고 국익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치가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할 때고, 쇄신이라는 말씀을 계속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데, 진짜 쇄신이라는 거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63%의 국민들이 넘고 있고,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게 65%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를 비롯해서 당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볼 때도 좀 포용하고 여당이 좀 더 폭넓게 이렇게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데도 저렇게 친윤 일색으로 친위대를 꾸리는 식으로 지도부를 꾸려가지고 과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인사는 지금 이제 오늘 발표 났으니까 뭐 바꾸긴 어려울 텐데 친윤 일색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여당 지도부에서 뭐 이제 가처분 신청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그게 다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별도로 오히려 야당 지도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치하고, 그래서 정기국회 때 정말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폭넓고 대담한 그런 이제 오히려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좀 이제 통합 뭐 이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좀 실천하셔야 되지 않느냐 좀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 당의 인사 결과, 그 인선 결과를 놓고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제 뭐 언론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각 당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씩 이제 간극이 있습니다만, 정진석 위원장도 이제 통합과 균형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예. 그 비대위원 인선에서 그 부분을 신경 썼다고.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강조했었던 것이 이제 탕평과 이제 균형적인 인사, 통합의 인사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최고위원 인선부터 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주요 당직 인선에서도 과연 그 탕평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출직들이 뽑히는 문제는 당원들이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주요 당직 중에 정책위 의장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친명 인사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인사들이 주요
한 이제 자리를 맡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야당의 당직이라고 하는 게 국정 운영에 무슨 큰 당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적재적소에 앞으로도 많이 당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뭐 그런 이제 탕평 혹은 통합 인사를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당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경찰의 갑작스러운 수사 결과가 확 뒤집혀서 나오는 뭐 결과 기소라든지 또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뭐 소환도 안 한다든지 이런 이제 국민적으로 정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선 이런 이제 이 야당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 쪽에 우선 저희들 당 입장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네. 네, 뭐 이제 민주당은- 당내 어떤 그런 그 세력의 또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민주당 인사도 인사지만은 민주당 전체 당 운영이 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게 네. 총력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우려해가지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뽑으면은 당의 뿌리가 흔들릴 거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인사도 그렇게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인사였지만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게 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인질이 되고 볼모가 되어버려요. 특히 이제 국정 운영이 국회 운영이 볼모가 되어버린 거.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 대표 될 그 무렵에 이 대표가 되면은 이 대표는 뭐 정해진 길로 간다 하더라도 당이 같이 공도 동망.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법적 책임 때문에 망하는 거지만 당까지 그렇게 갈 필요가 있나? 같이 이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 망하면 다 망하고 이재명 대표 죽으면 민주당도 죽고 그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민주당이라는 건 뿌리가 있는 정당인데 하고 그렇게 이제 우려의 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부분은 저렇게 총력 뭐 민주당으로서야 당 대표가 뭐 구속되거나 뭐 실형을 받거나 대표직이 날아가거나 하면은 심지어 나중에 이제 434억 그 대선 보전금까지도 그 반환해야 될 상황까지 가면은 진짜 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는 또 한편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 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사법적인 문제는 이미 거의 결정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대통령을 흔들고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저거는 해결될 건 아닌데 저렇게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당 국회 운영은 지금 우리 기재위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것도 지금 그 스톱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통과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별 문제 없는 것도 하나하나 다 붙잡아 두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그 문제하고 정치적으로 바트 하려고 네. 다 붙잡아 두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대통령 고발하고 곡해인데요. 또 그 특검하고 또 저희 국정조사 아닌가 하는 건 아닌가 모든 게 저렇게 블랙홀처럼 국회가 운영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그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곡해신데 사실 오늘 우리 이재명 대표만 해도 오히려 영수회담을 하자고 이 지금 대표만 혼자서만 그러고 있는 두 거예요. 번째 이제 제안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원내 대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정 운영에서 이 원내 운영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정책과 민생에 올인하자고 여러 번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호소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당이 내부 권력 투쟁을 하느라고 지도부도 없고 원내 대표도 안 계시잖아요. 제대로 된 지금 의사일정 협의도 사실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사실 마치 이재명 대표 때문에 우리가 국회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오히려 오늘 경제위기 대책위원회도 열었죠.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지금 벌써 저희들은 워크숍도 진행을 했고 법안들도 100대 법안 다 준비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정상적 국정 운영을 하는 여당의 모습을 찾아달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남 FC 건에 대해서 경찰이 7개월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관계는 하나도 새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4년 전에 고발을 하고 나서 한 3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경찰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전혀 사실관계가
특혜를 줬다는 증거도 없고 그것 때문에 후원금을 납입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고발인들이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7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혔어요. 관계가 있다. 근데 근거가 하나도 새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찰의 이 수사를 볼 때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고 경찰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결과지어지는구나.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특정 정치인, 정치 세력에 대해서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 국민적 의혹이 커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 불공정하다. 이게 64%가 넘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63%가 넘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국민의 마음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계속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는 얼마나 답답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영수회담을 하자고도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기국회 앞두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한 협치를 우리가 하자 이런 말씀을 재차드립니다. 여론조사대로 하려면은 민주당이 공수처 빨리 폐지법안 내야 돼요. 민주당이 처음에 막 그냥 온 그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공수처를 검찰 개혁 또 부패 방지를 위해서 공수처 한다고 막 떠드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 않습니까? 공수처 그 말 들어보니까 해야 되는구나라고 또 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편파적이고 무능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지지율이. 그래 이런 대로 한다면은 지지율이 높아서 공수처 만들었으면 지지율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민주당이 공수처가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폐지 법안 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김건희 여사 특검 해야 된다는 여론도 저는 사건을 제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그 공범들은 있었지만은 그 주가 조작한 그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고 이 부분이 돈이 거기에 태워졌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끌고 들어가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 사건 내용을 알면 특검해야 된다는 국민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부당하다, 불법이다, 부당하다.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그냥 동의하죠. 왜 그 사람 안 잡아야지 이렇게 말하게 차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여론조사는 저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설령 일시적으로 그런 민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공개해야지 국민들이 내역을 다 알고서 다시 물어보면은 저는 완전히 반거꾸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해도 이번에 사실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계속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주가 조작을 했던 선수가 알아서 한 것이지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 일이 특정 시점 이후로는 아예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그거 사라 말아라 나하고 누구 이외에는 절대 그 매매에 관여하지 말게 하라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나 김건희 여사의 해명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거든요.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게 워낙 경제적으로 중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무려 10년이란 말입니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이제 거의 공소시효가 다 돼서도 아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검찰에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했는데도 불응했거든요. 그 보통 이재명 후보나 다른 경우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 만약 불응하면 뭐 바로 기소해버린다든지 압수수색을 바로 해버린다든지 이런 반응을 야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벌써 뭐 불응한 지가 거의 9개월 가까이 돼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도 수사하겠다 말겠다는 이 반응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법의 칼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게 뭐 평등한 게 아니구나. 정의롭지 않다. 이런 이제 의심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게 아니라 수사를 문제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한다는 모습을 검찰이 보여주면 그럼 그걸로 우리 야당도 수사를 만약에 정당하게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정정당당하게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증거라는 거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증거라야 새로운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작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실관계라는 거는 100개가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같이 모의를 했든지 그 공범들하고 김 여사가 같이 모의를 했든지 아니면 알고서 그 하도록 옆에서 돈을 보태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만큼 나오면 나한테 이만큼 떼주라고 했든지 그런 증거가 나와야 그런 사실관계가 나와야 그 새로운 증거지 아무 관계없는 범죄 행위와 아무 관계없는 사실을 새로운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 1월 달에는 이미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아닙니까? 그때 그 수사팀에서 이건 무혐의다라고 이야기를 수사팀이 거의 그 만장일치로 무혐의라고 결론 내리고 위에다가 무혐의 발표하자고 그랬는데 위에서 뭉갰어요. 이미 그때 다 나왔습니다. 뭉개고 그다음에 이 정부에다 다시 떠넘긴 거고 그때 우리가 0.73%로 우리가 이겼잖아요. 진짜 주가 조작 지금 말씀하신 건 어마어마한 중죄인데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사람의 부인이 그런 것 같으면은 그거 터뜨리면은 0.73%는 가뿐히 이재명 후보가 넘어서가지고 당선됐을 건데 왜 그거 안 했을까요? 그리고 왜 수사 책임자들이 수사 실무팀들이 다 만장일치로 이건 빨리 무혐의 종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위에 친문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뭉개고 그게 그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걸 알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론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재조사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2월 달에 재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다시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그 경찰이 다시 조사해가지고 결론을 지금 우리가 내놓은 것 뿐입니다. 그 사이에 두산건설의 공문도 나오고 이거 용도 변경을 상업지구 병원 부지에서 상업지구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 후원금 낼 용의가 있다는 거 공문까지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거 그전에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조사 안 했죠. 3년 3개월 동안 그냥 뭉개고 있다가 증거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문재인 그 정부의 경찰이 다시 조사했더니 두산 건설이 보낸 공문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이 아니고 증거가 나왔으니까 기소를 하는 거죠. 수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저도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약이 있으니까 우선 성남FC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청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먼저 이걸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청탁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된 공직자, 공무원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전혀 새로운 사실을 적시도 없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 수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청탁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시시비비를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당이 안고 있는 이 사법적인 리스크 이거는 이제 이 정기국회의 테두리 안에서도 또 이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